안녕하세요. 빗달입니다. 요새 이제, 조금씩 이제 장세가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지켜봐야 될 부분들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지금 어떻게 가셔야 될지 같이 한번 판단해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 더 확장이 되고 있고, 이제 유럽은 이제 봉쇄까지 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가파른 크기가 초창기에 시작됐었던 3월달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미국 대선이 있는데, 미국 대선도 좀 굉장히 불확실하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종식될 가능성이 없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봉쇄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죠. 자,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지금 그 상황이 개선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제롬 파월이 한번 얘기를 했죠. 오죽했으면 지금에 있는 경기부양책 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쪽집게식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자라는 어떤 제안까지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다급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전체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것 자체도 서로의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제 좀 토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땐 백신 개발에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지금 독감 백신만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근데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1년도 안 된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쪽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국가들이나 이 부분들이 문제가 더 커져서 이런 분들의 국가들은 맞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유럽이라든가 대한민국이라든가 어떤 국가들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맞으려고 하겠죠. 이 부작용이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뿐만이 아니라 화이자, 그 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또 하나는 치료제 또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해줄 만한 치료제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거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물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수를 보는 거고 지표를 보는 거죠. 우선 빅스 지표라고 이제 시카고의 그 선물 옵션에 사용했었던 그 위험성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이거든요. 이 지표가 2008년도에 아주 정확하게 맞떨어졌고, 이번에도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올해 이제 68, 78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이제 하락하고 이제 거의 하락해서 안정되는 상황이었다가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어떤 이제 반대 지표로 이제 이 주식이 어떤 분들이 이제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이제 골드라든가 이런 분을 보게 되죠. 골드 지표도 한번 좀 볼까요? 금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도 조금 상승하려고 하는 이제 추세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이건 비트코인은 거의 이제 가상화폐인데 이게 급등을 했어요. 이게 급등을 하고 전고점이 12,000, 13,000이었는데 그걸 돌파를 거의 할 정도로 어저께만 한 6%,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거의 지금 한 1,300만원, 1,400만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위험 자산에 지금 투자가 더 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게 된 어떤 계기는 이제 3억 5천 명 정도가 쓰고 있는 간편 결제죠. 페이팔. 일론 머스크가 최초에 만들었다가 매각하고, 어쨌든 페이팔은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이런 그 전자결제 업체인데, 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라는 어떤 분들 때문에 올라갔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것만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분들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사항들을 일단은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이제 변동성 확대가 우려가 되고 있다. 3분기 실적에 주목해서 예상 컨센서스를 좀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얘기를 써놨냐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 상반기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영업이익이나 4분기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됐다가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2분기 때보다는 3분기가 안 좋고 3분기부터는 4분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살리겠다고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일단 코로나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를 잡아야 되는데,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트럼프는 대안이 없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말고는 없고, 그 다음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계속 코로나 확산되든 말든 어쨌든 일부 부분 개방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유세를 갖다가 비대면 유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잡히기 전까지는 무조건 봉쇄 락다운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가 실적이 좋아진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유럽도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봉쇄를 하고 있고, 중국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있는데, 중국은 사실 좀 믿기가 좀 어렵고, 중국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3억 대주주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사실 2억 5천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 일부만 좀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영향을 갖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의 그 고객 예탁금이 초창기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즉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큰 손들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고, 지금 동학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자, 지금의 고객 예탁금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이걸 갖다가 기관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 수급을 이길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수급은 철저하게 오늘보다 내일보다 이번 분기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드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아지는 확신이 든다면 더 매수를 하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불확실성이 확실히 이제 증대되는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현금을 좀 많이 들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이나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밸류에이션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적정한 밸류에이션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판단되면 지금 이제 더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일부 조정을 받고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지금 유상증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 현재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건 제가 사실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제 차가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만큼의 밸류에이션의 가치만큼은 아니다. 그러면 성장성을 감안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맞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어떤 게 다우라든가 이제 나스닥은 그래도 좀 견조한 편인데, 대한민국의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나스닥이 하락한 날도 하락하고 상승한 날도 하락합니다. 지금 굉장히 취약한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조금 주식을 연말까지는 조금 보류를 하고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좀 담아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전체적인 지표가 사실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오늘의 이제 포인트니까, 각자 개인들의 어떤 생각들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해칭을 하실 건지 아니면 반대 포지션을 잡으실 건지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롱런 하실 건지에 대한 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현금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주식 쪽으로만 이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도 좀 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일을 좀 하다가 이제 주식 영상을 좀 만들었던 건데, 개인적으로 다양한 어떤 분들에 대한 어떤 쪽도 좀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해요. 주식 시장이 억지로 이제 올라가지도 않을 시장을 가지고 좋은 종목이라고 추천을 드리기에는
뭐 제가 주식 쪽에 몸을 담고 있거나 증권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락해서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들은 매수를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금을 보유하면서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 매수를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분 정도로 영상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